살고 싶고 사고 싶은 부동산 사부TV 팬더입니다. 이번 주는요 경상북도 군위군 대구시 됐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부로 대구와 군위가 하나가 됐습니다. 지도에서 보세요. 대구시고요. 군위군입니다. 면적상으로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한 70% 정도는 대구가 더 범위가 커졌다, 대구가 더 확장됐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고속도로들이 계획되어 있고 철도들이 계획되어 있고 또 의성과 대구 군위군 사이에 있는 신공항 계획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실 게 제가 분명히 3년 전부터 2년 전부터 군위군이 대구로 편입되니 여러분들이 토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군위군에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까지 군위군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들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진행형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빨랐다라면 군위군이 편입되기 전에 들어갔으면 조금 더 타이밍상으로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이 대구의 아파트를 볼 때 저는 대구에 있는 군위군을 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통합신공항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들어가는 길목을 봐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자세히는 아니지만 군위군에 있는 토지의 가격들이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것들을 제가 매물 결과로 좀 봤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예전에 했던 얘기들을 기억하신다라면 아마 이번에 편입되는 걸 가지고 그때 맞아 그런 얘기 했었지 아마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구시 달성군이라고 여기 있잖아요. 달성군이 1990년 중반 후반 이때 대구로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겼죠? 산업단지 맞죠? 그 다음에 주택 이런 것들 아파트 단지들이 막 공급됐단 말이에요. 군위군에 안 되겠어요? 이전에는 경상북도 군위군에서 어떤 존재감 없다가 대구로 들어왔으면 지금 워낙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문제지 새로운 신도시 개발이나 산업단지 할 때 우선적으로 어디를 보겠습니까? 군위군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공항까지 생기죠. 더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군위군에 있어서 조금 더 주목하지 못했는가? 제가 매년 8월마다 3년째 지방 수년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다음 달에 8월 달에 4개 도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이렇게 4개 광역단위 중심으로 지하철이나 철도 위주로 이렇게 보러 다니거든요. 근데 올해 또 갈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면서 늘 이렇게 했던 얘기가 여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였고 공항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비중 있게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지난 자료나 다른 자료들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실제 움직였다. 막상 움직이니까 이제 들어가려고 하신다. 괜찮아요. 들어가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제가 지난 1년, 2년, 3년 전에 얘기했을 때 왜 그때 조금 더 고민해보지 못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들은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변화, 여러 가지 도시개발 사업들, 여러 가지 산업단지, 일자리 이런 것들이 군위군 쪽으로 좀 더 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군위군을 좀 더 봐야 되고 그 중에서도 공항 가는 길목 이 좀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대구 일단 보시죠. 사흘 뒤 대구시도 바뀐다. 대구시 군위군으로 역사적 출발. 정말 제가 군위군에 대한 얘기는 여러 번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제가 있는 위치가 지금 서초동이거든요. 교대역 서초동.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으로 또 제가 역세권 전문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주로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지방도 보거든요. 보면서 이런 것들의 의미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서울이나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다수라 하더라도 지역은 또 지역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다시금 해드리고 싶고요. 봐보세요. 면적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대구 신공항 맞죠? 그다음에 군이 달라지는 것 뭐죠? 늘어났겠죠. 면적도 늘어났고요. 얼마나 많이 면적이 늘어났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 다 이제 편제가 바뀌니까 다 이제 이동이 되고 24년부터 다 되고 25년, 26년, 27년부터 순차적으로 다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는 상황들이 다 이어진다.
거기다가 여러 가지 교통시설도 좋아진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상당히 면적상으로 보면 상당하기 때문에 봐보세요. 면적상으로 보면 상당하죠. 예, 분명히 저랑 같이 함께 했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거기다 더해서 4호선입니다. 이것도 방향이 군위군 쪽이죠. 군위군 쪽이니까 아무튼 축대는 공항 쪽 맞죠? 그 다음에 이 엑스코 쪽, 그 다음에 군위 쪽에 좀 더 지금은 비중을 둘 때다. 대구에 관련해서는 그리고 이왕이면 토지 중심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 도심은 아파트나 이런 것들의 영향이 좀 더 크고 외곽으로 빠지면 빠질수록 어떤 토지나 이런 어떤 기능들이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셨다라고 하면 전 아직 늦지 않았다고 보여줘요. 그래서 도심으로 가면은 갈수록 수성구 중심의 어떤 이런 아파트 공급에 대한 가격, 그다음에 수요 공급에 대한 가격, 그다음에 미분양 해소에 대한 부분들 하지만 근데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려야 됩니다. 대구는 너무 급할 건 아니다. 조금 더 물량이 빠져도 들어가셔도 된다. 그리고 가격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정리가 되고 나서 들어가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교통의 중심, 또 교통의 영향권, 그 다음에 어떤 공항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래도 차가 더 많이 가게 되고 사람들이 더 많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대구 신공항의 의미가 뭐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공항만큼의 의미는 아닐지라고 하더라도 막상 대구 주변에 계신 분들이 또 뭐 부산까지 가기에는 또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기는 좀 번거롭거든요. 그럼 최소한 뭐 LCC 중심의 뭐 동남아나 일본이나 이런 인근 또는 제주도 인근에서 가는 비행기들은 충분히 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봐야 되고요. 또 뭐 있죠? 후적지 보셔야죠. 후적지가 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된다? 고도 제한 없어지고 이런 저런 제한 없어지고 여기에 업무 시설들 들어가고 여기 상업 시설도 들어가고 여기에 공원이 생기고 여기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 네, 제가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는 현재 아파트를 볼 때가 아니다. 땅을 보셔야 된다. 어디 땅? 이쪽 땅. 어디 땅? 이쪽 땅.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네, 경기도 과천 도시기본계획 수립. 제가 느끼는 개인적인 생각은 과천은 워낙 특별한 도시입니다. 현재 인구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한 6만 5천에서 8만까지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새로운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기도 했고 또 전입신고를 과천에 해야지만 이런 것들을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때는 되게 유행처럼 여기에 뭐 고시원이든 어디든 들어갈 수만 있다라면 전입신고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이렇게 많이 좀 늘어난 걸로 보이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거보다 10만 명 또는 14만 명까지 목표를 하고 있다. 좀 더 늘리겠다. 과천이 좋은 건 보시는 것처럼 녹지축 그 다음에 어떤 지역축, 그 다음에 인덕원, 그 다음에 과천 정부청사, 바로 가면 서초랑 붙어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주암, 과천 신도시,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죠? 말 타는 곳, 여기서 또 세금이 엄청 나오죠. 그리고 정주환경, 너무 좋죠. 그 다음에 예전에 있던 정부청사, 그래서 고위공직자분들이 아직도 과천에 집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서울에서 한강 중심으로 봤을 때 서울 그러니까 수도권이 현재 77개 시군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게 어디죠? 강남구, 그다음에 서초구, 송파구, 그다음에 보는 게 뭐 용산구, 성동구,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광진구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여기 과천, 그다음에 성남시 분당구 한 6개, 7개, 8개. 그 다음에 본다라고 하면 영등포구. 아무래도 여의도 때문에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뭐 마포구, 이 정도까지. 그래서 아무튼 한강경 중심의 이쪽 4개, 그 다음에 이쪽 4개 정도까지가 아마 77개 중에서 10개를 뽑는다. 그러면 10개라고 보여지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과천이라고 보여집니다. 서초구랑 경계한 과천, 과천의 정주환경, 다만 이제 차량을 운행하려면 가속도가 30km, 50km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어떤 생활적인 측면에서 좋은 부분이 될 수 있고 워낙 쾌적하고 워낙 구분이 확실히 되어 있어요. 아파트면 아파트대로, 뭐 녹지면 녹지대로, 일자리면 일자리대로 워낙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많이 맞아지는 것이 과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천지구, 그다음에 과천 주암지구, 그다음에 과천 옆에 있는 지정탑, 그다음에 인덕원역 모든 것이 딱 알맞
알맞게 들어가 있다. 여러분들이 과천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기회가 있다면 꼭 가셔야 됩니다. 과천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라고 하면 꼭 과천은 가셔야 됩니다. 제가 보는 대한민국의 최상급지 중에 하나가 과천입니다.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안산시 수도권 교통의 중심이 된다. 철도 인프라 6개 구축, 인천발, 안산, 신호선, 수인분당선, 서해선, 신안산선. 짤막하게 하나씩 봅시다. KTX가 들어가는 것들은 우리가 일반 철도와 지하철을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일반 철도는 주거용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있으면 뭐 나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특별하게 좋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초지역 같고요. 그래서 일반 철도는 우리가 역세권에서 구분할 때 구분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뭐 트리플 역세권, 쿼트리플 역세권, 더블 역세권에 할 때는 이건 빼세요. 지하철로만 평가하셔야 돼요. 왜? KTX 타고 여러분들 출장 못 갑니다. 출장밖에 못 갑니다. 회사 못 가요. 비싸서 자주 다니지 않아서. 다른 노선 봅시다. 안산의 중심은 결국 신안산선입니다. 신안산선. 여기서 에리카, 한양대 에리카에서 뭐 호수 쭉 가서 가는 거, 쭉 가는 게 안산입니다. 이렇게 갈라지겠죠. 어디서 또 갈라져서 석수역에서 만나는 거. 그래서 신안산선에 무조건 제일 안산의 의미는 제일 크다. 별 3개 맞죠? 별 3개를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선, 이게 기존이죠. 나름의 의미가 있어요. 별 2개. 신호선, 이건 별 1개인데 GTX 들어갔다. 기분상 하나 더 주겠습니다. 수인분당선 별 1, 서해선 별 1.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시흥으로 빠지는 서해선, 신안산선. 이것도 별 1입니다. 여기가 별 3개예요. 이게 대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안산을 볼 때는 요 축을 보시는 게 좋고요. 지금 상대적으로 조금 가격적인 부분이 저렴한 상록수도 좋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너무 비중을 갖고 가지 마셔라. 결론은 하나의 철도, 하나의 지하철이라도 제대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 개 가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가 초지역인데 초지역에 여러 개, 인천발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주거용에선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타고 부산 갈 일이 몇 번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안산선이 제가 보기에 여기에 2세대 갔을 때 여기는 1대밖에 안 옵니다. 그럼 열차가 자주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뭐지? 라고 할 수 있어요. 서해선 어디로 가실 거예요? 타고 어디로 가실 거예요? 내렸다 갈아타실 거예요? 번거롭죠. 가서 여기서 뭐 소사역에서 갈아탈 거예요? 번거롭죠. 결국 번거롭다는 얘기입니다. 번거롭다. 결국 그러면 가장 심플한 건 중앙역에서 그냥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출퇴근 때 급행, 일부 열차가 급행으로 운행할 것 같습니다. 그거 타고 가는 겁니다. 가장 쾌적하다는 얘기예요. 상황적으로. 결국 그걸 타고 가산이나 영등포 쪽으로 가거나 또는 2호선을 환승해서 서울로 들어간다. 이게 가장 단순하게 빠르다는 거예요. 다만 상록수에서는 약간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GTX가 자주 운행을 안 해요. 제가 보기에는 한 20, 30대밖에 안 갈 것 같습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120대 중에서 한 20, 30대밖에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의미는 있다는 거예요. 원래 1개 줘야 되는데 그냥 GTX라는 의미로 조금 더 힘을 보태준 겁니다. 그래서 일로 가는 거에 있어서 시간을 맞춰 간다라면 그래도 빠를 수는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쪽 동쪽에 계신 분들은 이걸 타고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가운데 계신 분들은 이거, 오히려 서쪽에 계신 분들은 이거 뭐지? 되게 지하철이 많이 가는데 뭐 하나 임팩트가 없네, 이런 느낌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로 안산선을 봐주시고, 일단은 아무래도 안산시가 내는 어떤 안산시에 대한 전반적인 교통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조금 긍정적인 의미로 기사 내용이 적힌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